인사드리겠습니다. 국어강사 김홍석입니다. 자, 오늘 지금 다 가온고 어머님들 맞죠? 네. 지금 이제 합격하고서 시간이 좀 지났고 방학 동안 또 저하고 열심히 한 친구들도 있는데 중요한 건 이제 1학기 중간고사라는 이 큰 산이 놓여 있는데 과연 이 큰 산을 잘 넘을 수 있을까? 작년에 이제 1년 동안 해봤었는데 이게 열심히 한다고 성적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서술형이 있어요. 여기서 적게는 2점, 많게는 15점까지 깎아버리기 때문에 이 뭐 엿장수 마음이라서 참 이게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준비는 해주는데 이게 그 서술형이 가장 그 변수예요. 오늘 그거 어떻게 해결할지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26년도 가온고 이제 작년에 제가 가온고 여기 처음 3월 달에 시작을 해가지고 그때 12명으로 시작했죠. 그래서 마지막에 24명으로 했고 아마 올해도 지금 이제 3월 8일부터 시작하게 될 텐데 20명에서 25명 정도가 가온고 시작을 할 것 같고 인원은 더 받지 않는 걸로 제가 학원에 말할 거예요. 왜냐면 관리가 안 돼요. 네,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인원이 많아지면 규모의 경제가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1등급 학습 루틴으로 가고 지금 학생 수가 200명인가요? 200명 정도 되죠. 그러면 10%니까 20등 안에 들어야 돼요. 무조건 1등급. 그리고 1, 2등급은 점수 차가 한 8점 정도 차이 나는데 2하고 3은 15점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거 3등급은 점수가 아니에요. 올해는 또 어떨지 모르겠는데 무조건 1, 2등급은 해야죠. 그리고 지금 작년보다 올해 친구들이 총명합니다. 지금 제가 여기만 하는 게 아니라 청담고등학교, 경화여고, 뭐 저 개원예고, 그다음에 저 서초고도 지금 하고 있는데 작년 친구들보다 올해 친구들이 총명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또 학교 쌤들이 그거 다 알고 있으니까 더 어렵게 출제를 할 것 같아요. 개강은 3월 8일, 그러니까 이번 주까지 저희가 일요일 날 통합 수업 끝내고 3월 8일 일요일 날 6시 반부터 9시 반까지 하고 저희가 클리닉 필수라고 써놨는데 이게 뭐냐면 요 9시 반에 끝나고는 이 셔틀을 타고 가야 되잖아요. 남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친구들이 주중에 온라인으로 뭐 이 서비스를 받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6시 반 앞에 1시간이나 30분 일찍 오게 해가지고 3월 두 번째 주부터 테스트 점수가 낮은 친구들부터 1대1 클리닉을 시작할 겁니다. 처음에는 제가 만들어준 시트로 조교가 보충을 해줄 거고요. 너무 약한 친구들이나 문제가 있는 친구들은 제가 2차로 필터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요 클리닉 필수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오늘은 이렇게 3개 꼭지로 진행이 됩니다. 가온고 특징을 이렇게 3가지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 암기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중학교 때 국어랑은 완전히 다른 거죠. 그리고 지금 모의고사 저희한테 매주 과제 내가지고 점수랑 등급 내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또 내신을 잘 볼 수 있냐? 그것도 가늠해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서술형이 있기 때문에 50분 동안 28문제를 풀어야 돼요. 객관식 24문제에다가 서술형 4문제. 저 서술형 4문제도 줄어든 겁니다. 원래 1학기 때 6문제였어요. 근데 너무 심하다. 점수가 나와야지 않나라는 원성 때문에 2학기 중간고사부터 줄어든 겁니다. 저 28문제를 50분 안에 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거 애들한테 어떻게 해야 될지 전략을 좀 말해야 되고 뭐 어머님들한테도 말씀드리면 일단은 객관식을 먼저 푸는 게 좋은데 여긴 또 친구들이랑 좀 다르긴 하지만 문법을 먼저 풀어야 됩니다. 이걸 먼저 다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100점 내기가 아니라 일단은 1, 2등급 안에 들어가야 되니까 내가 맞힐 수 있는 걸 최대한 맞추는 게 전략이에요. 애들은 그걸 모르고 순수하게 가다 보니까 서술형만 쓰다가 객관식을 못 풀고 진짜 아비규환이 따로 없습니다. 네. 맞아요. 식겁하는 거죠. 그리고 외부 지문은 2학년도 마찬가지인데 46%가 나와요. 엄청 높습니다. 이거를 적중을 하려고 노력을 하죠. 다행히 저는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작년 2학기 기말고사 때 적중을 너무 많이 했어요. 하늘이 도와줬나 봐요. 1년 동안 노력했다고. 서술형 2문제를 똑같이 맞췄습니다. 답까지. 그래서 이게 신내림이 온 것인가? 네. 이따 보시면 카톡을 보시면 알아요. 전 제 입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학교 프린트가 있는데요.
되게 중요해요. 뭐가 중요하냐? 선생님들마다 나눠주는 게 다릅니다. 그리고 특히 시험 대비 시험 기간 2주 전에 선생님들의 목소리를 아주 기울여야 돼요. 그래서 저는 휴민트들이 있어서 학생들이겠죠. 네. 그리고 또 인원이 있으니까 다 귀담아 들어요. 올해는 작년하고 어떨지 모르겠는데 작년에는 후상 쌤하고 영국 쌤, 그다음에 저 황신혜 쌤, 그 탤런트 말고요. 그 세 분이 가르치는데 가장 힌트를 많이 준 쌤이 황신혜 쌤이에요. 올해는 또 어떻게 될지 몰라. 이게 이 편제가. 제가 봤을 때는 영국 쌤하고 후상 쌤은 남지 않을까. 그래서 이 학교 프린트가 진짜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이것만 보면 안 되고요. 여기서 아이디어가 있어요. 그거를 제가 고민해서 만들어줘야 돼요. 네. 이런 말하면 그런데 학교 수업만 열심히 들으면 된다는 안 되고, 이런 그 선생님들만의 그 약간 그 잔망스러움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좀 제가 잘 체득해서 도와줘야 돼요. 그게 저도 이제 작년 1년 동안 이제 학습을 하니까 2학기 기말고사 때는 그 방향성이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도 써놨지만 단순한 게 안 되고 정확하게 개념을 이해해야 되고 독해력과 순발력을 측정하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모의고사를 잘 봤다, 그거랑은 전혀 상관이 없고 그냥 가온고 국어를 잘해야 돼요. 그리고 이걸 잘한다고 수능을 잘 보는 것도 아닙니다. 독특해요. 그리고 작년에 교과서가 다 바뀌어서 기출이 없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미래행 교과서를 여기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청담고나 저 개원여고가 미래행 교과서라서 연구가 많이 돼 있었는데 중요한 건 교과서에서 나오는 건 다 쉽게 내요. 2학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교과서 건 다 맞춰야 돼요. 외부 지문을 어떻게 하느냐, 그게 포인트고, 거기 제가 오늘 시험지 중에 이게 작년 1학기 중간고사입니다. 이것도 안 보여주는 학원은 그냥 가온에 가짜만 그냥 흉내내는 학교죠. 여기서 주의하실 게 작년에 2학년 1년 동안 안 가르친 쌤들이 많아요. 근데 자꾸 이 가온고가 뜨니까 가르친 척 하는데 1, 2학년 공통으로 가르친 사람은 저밖에 없습니다. 이 영통에서. 동탄은 제가 알지 못하니까. 그래서 이 첫 번째 좀 보시면, 여기는 보지 마시고 거기를 한번 보시면 여기서 요 18번 두음 법칙 문제 있어요. 거기다가 배경 지식이라고 써요. 배경 지식. 두음 법칙 문법 문제 있죠. 이게 배경 지식을 요구하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문법은 어렵냐 그랬을 때 아니요. 제 말대로 하면 좀 문법은 다 맞히게 도와줄게요. 문법은 제가 다 맞히게 해주겠습니다. 한 7문제 나옵니다. 서술형도 제가 문법은 다 찍었어요. 문학이 관건입니다. 문법은 제가 도와줄게요. 자, 지금 문학을 보시면 작년에 가장 이슈가 됐던 게 윤선도의 오우가라는 작품이에요. 윤선도의 오우가라는 작품입니다. 원래 1학기 중간고사부터 고전 시간을 내는 건 좀 반칙인데 저희는 이제 방학 동안 이런 작품은 다 했거든요. 송미인곡까지 다 경험했단 말이에요. 근데 작년 친구들은 경험을 못하고 저를 만난 거죠. 왜냐면 3월 달부터 저를 만났으니까. 그때 설명을 해가지고 12명이 모여가지고 그 친구들부터 시작하게 됐는데, 이 윤선도의 오우가를 냈으면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산수유나무의 농사라는 교과서 시와 연결해서 공통점 차이점으로 해가지고 그래도 오우가를 몰라도 풀 수 있게 내야 되는데, 거기 문제를 보시면 완전 그냥 오우가를 알고 있냐를 냈어요. 다시 말하면 입학시험처럼 냈습니다. 그럼 올해는 어떻게 될 거냐? 올해도 그렇게 할 거라는 거죠. 왜? 첫 번째 중간고사는요, 진도 시험이 아니고요, 우리 지금 가온고를 선택한 친구들의 국어 실력이 어느 정도지? 기본 개념은 잘 갖고 있나? 독해력은 어느 수준이지를 평가하는 학력평가 테스트지, 내신은 얼마나 잘 학습했나는 아니에요. 학습은 기말고사부터입니다. 방향성이 다르죠. 이해되시죠? 홈쌤, 좀 잘하는 애가 잘 볼 가능성이 크네요. 아주 높죠. 그래서 2학기 때는 뭔가 체인지가 될 수가 있는데 1학기 때는 원래 잘하던 친구가 잘 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대신 그 친구가 서술형 대비가 안 된다면, 선생님 객관식 다 맞췄어요. 저는 순진하게 객관식을 다 맞췄으니까 나 90점대 나오겠다 했는데 그 다음 주에 온도가 싹 바뀌었어요. 선생님 15점이 깎였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울고 난리가 난 거예요. 왜냐면 서술형을 안 해봤으니까. 연습을 해봤어도 또 그 얼마나 긴장되겠어요. 안 틀리고 싶어가지고. 그리고 4문제가 아니라 6문제니까 굉장히 복잡하게 조건도 많이 줍니다. 찾아쓰게 하고
그럼 저는 그거 문제 만들어 주지만. 자, 이 세 번째 거가 애들이 다 틀렸던 문제예요. 뭐냐면 안수길의 제3인간형이라는 전쟁 직후의 전후 소설입니다. 어머님들 안수길이라는 작가 들어본 적 있어요? 어머님들도 못 들어왔는데 애들은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긴지 몰라요. 여기서 다 틀렸어요. 이 5개를. 그래서 객관에서 5개 틀렸다 그러면 소설에서 다 틀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했어야 되냐? 저걸 건너뛰고 다른 거를 했어야 되는데 또 그냥 부여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회병이 컸던 거죠. 차라리 다른 친구들은 풀 수 있는 거 빨리 풀었던 친구는 점수를 얻었어요. 조금 무지막지한 시험이었죠. 그래서 왜 그랬을까 생각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뿐만 아니라 모든 1학기 중간고사는 진도가 별로 안 나가요. 그냥 학력평가 테스트, 입학 시험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거기에 맞춰서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집 뭐 풀면 좋을까요? 수특 풀면 좋을 것 같아요. 수특. 근데 뭐 수특을 푼다고 자기 게 되진 않잖아요. 작품 개수가 100개가 넘는데. 그렇죠? 그리고 뭐 초반에 내는 게 아니라 맨 뒤에 작품 낼 수도 있거든요. 자, 그거와 관련해서 여기 보시면 김시습의 애물의라는 만물을 사랑하는 법에 대한 고전 수필이 있습니다. 이 김시습의 애물의가 어디서 나왔냐? 작년 수특에서 나왔는데 수특에 어디 있었냐? 맨 끝에 있었어요. 그래서 뭐 지금 평소에 혼자 좀 문제를 푼다면 수특 정도? 네. 현대시하고 현대소설 뭐 고전 수필 그건 제가 또 과제로 내주기도 할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여기 시험의 특징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외부 작품이 46%. 그럼 제가 도와줄 수 있는 건 찍어주는 거 아니면 찍지 않더라도 잘 읽을 수 있게 도와주는 거. 근데 또 잘 읽지 못하더라도 전략적으로 점수를 얻을 수 있는 거. 그런 최적화된 방법들을 좀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도 말씀드렸지만 문법은 수능 모고 이용으로 나옵니다. 문법은 제가 다 맞히게 도와주겠고요. 문학 필수 개념 위주로 해서 46%의 외부 지문이 나오는데 배경 지식과 독해력을 측정합니다. 그래서 모의고사를 좀 잘하는 친구가 유리해요. 1학기 중간고사는. 네. 근데 그게 1학년 3월달 모의고사 말고요. 9월이나 11월 정도에 후반기 난이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 과제부터 후반기 거를 나눠줄 겁니다. 이해되시죠? 등급 컷인데요. 이거 뭐 선생님들도 자기네는 이 정도 될 거다라고 했는데 항상 10점씩 낮아요. 근데 작년 기준입니다. 올해는 어떨지 몰라요. 더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땐 더 높아질 것 같아요. 작년 친구들보다 올해 친구들이 잘하기 때문에. 1등급은 쉬운 난이도에선 92점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학교 같으면 95, 96이 될 텐데 서술형이 있다 보니까 여기서 다 깎아먹는 겁니다. 고난도가 되면요 85가 돼요. 이런 적이 작년에 2번 있었습니다. 네. 첫 번째 시험이랑 그 다음에 2학기 중간고사 시험. 2등급은요 여기서 10점씩 빼시면 돼요. 75에서 82. 이해되시죠? 그래서 무조건 2등급도 좀 그렇지만 1등급에 가까운 2등급 해서 꼭 상위권으로 선점을 해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보다 까다롭게 출제될 거고 저희는 1등급을 목표로 20명 안에 들 수 있도록 하고요. 3월 학습과 4월 학습이 좀 다른데 저희가 이제 3월 8일부터 수업하면 4월 25일쯤 아마 시험을 보게 될 텐데 느리면 뭐 5월 1일에 보겠지만 7주에서 8주 정도 같이 학습하게 돼요. 3월은 개념 수업을 합니다. 문학 개념 아니면은 문법 개념, 화법 담화, 독해력, 향상 요 3월 달에 이런 학습을 할 거고 4월 달에는 실전 문제풀이, 예상 문제 테스트. 요 예상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매주 만들어 가지고 예상 문제를 줄 거예요. 적중을 또 해봐야죠. 그리고 개인 취약점 보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요일 날 저희가 6시 반이니까 앞에 1시간이든 30분 일찍 불러가지고 3월 두 번째 주부터 개인 클리닉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문자로도 나갈 거예요. 여기 보시면 직보는 라이브로 실시합니다. 이 직보는 1학년 해줘야 돼요. 그러면 기숙사에서 보는 거죠. 전날 또 틀릴 만한 거, 주의할 만한 거 정리해주고 핵심 정리해주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3월 2주부터 개인 클리닉 필수로 시작하겠습니다. 약한 친구들부터 먼저 시작할게요. 그렇다고 문자가 너무 빨리 왔네 이렇다 속상해하지 마시고 뭐 그 안에서 다 비등비등하니까. 저는 이제 어떤 프로그램을 가냐면 오늘의 정리라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제 수업 때도 활용하고 있는데 친구들이 오늘 수업 들으면 끝이에요. 그러면
기숙사 가서 과제 하잖아요. 근데 그게 습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끝나고 15분에서 20분 동안 오늘의 정리라고 해서 오늘 배운 내용, 개념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는 시간이 있고요. 내신 분석 교재는 이제 제가 3월 두 번째 주에 나눠줄 거고, 틀린 문제의 질의응답을 어떻게 하냐면 제가 기숙사에서 질문 좀 하라고 하니까 잘 안 해요. 그리고 그 전자기기 활용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지금도 하고 있는데, 친구들이 과제를 해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돌려줄 때 그 자리에서 이 과제한 것 중에 저한테 질문할 거 있잖아요. 그거를 사진을 찍어가지고 저한테 밴드톡으로 줘요. 그러면 제가 주중에 질문을 해주고 뭐가 부족한지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강제적으로 질의응답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건 자율적으로 하니까 안 돼요. 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주 출제 예상 문제를 만들어가지고 간서치 테스트라고 해서 문자로 나가고 최저 점수, 최고 점수로 나가게 될 겁니다. 이게 오늘의 정리 표지고요. 친구들이 이렇게 지금 오답 노트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성실하게 하고 있어요. 제가 이번에 뭐 가온고만 듣는 게 아니라 일반고도 듣고 있지만 가온고가 그 중에 한 17명 듣고 있고 나머지 한 8명이 일반고가 듣고 있는데, 시키는 대로 다 하고 굉장히 성실합니다. 작년하고 완전 결이 달라요. 그래서 지금 기대가 아주 큽니다. 이거는 제가 매주 출제 예상 문제 만들어 가지고 테스트 봅니다. 그 결과를 보시면 우리 애가 지금 어느 정도 하고 있구나, 어느 위치구나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가온고를 위한 문제집은 시중에 없어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냥 수특 정도 푸시면 좋고, 아니면 마더텅에서 나온 고위 문학 문제집이 있거든요. 그거 정도 풀어주시면 좋습니다. 학생들이 인정하는 높은 적중률, 이게 작년에 작년에 우영이라는 친구가, 이 친구는 1년 동안 계속 국어 1등급이에요. 네, 우영이라는 친구가 이렇게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맞아요, 쌤 말하신 게 다 나와서 근데 이거 좀 지렸어요. 걔네 말투입니다. 가온고 쌤들이 쌤이 예측한 거 못 맞추게 하려고 엄청 애쓰는데 그냥 맞춰버렸어. 제가 진짜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은 것 같이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밤잠도 못 자고 뭐 나올까 고민했는데 그런 게 진짜 파노라마처럼 눈물을 흘렸어요. 거짓말 안 하고. 이 문자 하나에. 그 다음에 태성이란 친구, 이강학원 다니는 애들이 다 이겼어요. 저는 이걸로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작년 마지막이 너무 해피하게 끝난 거죠. 올해도 이 문자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수업 진행은 이렇게, 수업 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30분에서 1시간 3월 두 번째 주부터 1대1 클리닉 들어가고요. 테스트를 15분 봅니다. 쉬는 시간은 5분밖에 안 쉬어요. 저 담배를 안 피워가지고 저는 그냥 교실에 계속 있어요. 애들한테 들어보시면 압니다. 그리고 오늘의 정리 아까 말씀드렸듯이 복습하고 집에 갑니다. 이거는 뭐냐면요, 지금 아마 여기 수업 듣고 계신 어머님들은 매주 받고 계실 텐데, 조교가 친구들이 이제 과제를 틀리잖아요. 그럼 그 중에 가장 많이 틀린 문제 2문제라, 그 다음에 친구만 틀린 문제 1문제를 해서 2+1로 해가지고 분석을 해서 보내줍니다. 그럼 친구들이 이거 굉장히 도움되고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매주 받게 되실 거예요. 저는 계속 요 학습 시스템을 가지고 반복해서 성적 올리도록 하겠고, 그 친구들이 좀 읽었으면 하는 그 현대 소설들은 제가 또 친구들이 읽게 하겠지만, 이 가온고 쌤들은 전후 소설이 있죠. 전광용이라든지 아니면 정용한이라든지 껍빛단이 쓴 정광용 아시죠? 전후 소설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저 안수길도 그렇고 이 쌤들이 전후 소설에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쩔 수 없이 출제자들이 관심 있는 게 중요해요. 제가 작년 2학기 기말에 적중했던 이유가 1970, 80년대 현대시가 나올 것 같아가지고 농무부터 쫙 훑었거든요. 농무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저렇게 지렸어요라는 말 할 정도면 미친 겁니다. 그렇죠? 네, 애들 시켜도 안 해요. 요즘 애들은 뭐 상품권 줄게 말해줘. 에이, 전혀 안 해. 더 웃긴 건 저 친구들이 다 남학생들이라는 거죠. 남학생들은요 저렇게 반응 안 해요. 잘 봐도 잘 봤어 이렇게 나중에나 얘기하지, 전화까지 왔었습니다. 얼마나 기뻐하는지. 그래서 그 올해 출제하는 쌤들이 뭐가 관심이 있는지, 몇 년생인지 다 30대예요. 황신혜 쌤만 40대 후반. 그리고 그분은 한문학을 전공했어요.
그래서 고전 수필이나 고전 소설을 좋아해요. 이런 것들을 다 기억하고 있어요. 어차피 관심 있는 걸 내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 많은 현대 소설 지금 포인트는 또 올해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전후 소설, 뭐 잉여인간이라든지 손창섭의 비 오는 날이라든지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거짓말 안 하고 지하철 타고 가면서 수업 끝나고 하면 이거 뭘까 좋을까? 그다음에 이제 그 줄거리를 다 알려준다고 애들이 기억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하냐면 전후 소설들의 서사 구조가 있어요. 뭐 현재 살아남은 사람들이 과거 회상을 하고 아픈 추억들을 말하고, 그쵸? 예, 그다음에 그게 치유되지 못하고 존재의 허무함으로 끝나요. 이 서사 구조가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 얼개를 알려주면 읽은 듯 할 수가 있죠. 우리가 영웅 소설 뭐 아무리 많이 읽어도 뭐 정을선전까지 읽지는 못하거든요. 해봐요. 홍길동전하고 유충열전 요 정도인데 그 또 영웅 소설의 서사 구조가 있어요. 그래서 서사 구조를 좀 알려주면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근데 뭐가 나올지를 몇 개 해가지고 찍어줘서 요약해 주는 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 이따 문제 보시면 요약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작년에 기출은 그랬지만 그 기출은 이제 다 배제하고 또 선생님들은 학습이 돼 있기 때문에 올해는 제가 봤을 때 더 어렵게 출제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 중간고사의 성격은 내신 수업을 얼마나 잘 들었냐가 아니라 학생들이 지금 어떤 실력을 갖고 있는지 실력 평가 테스트이기 때문에 7주에서 8주 동안 저하고 실력을 좀 향상시켜가지고 문학이 관건입니다. 그리고 서술형은 제가 뭐 이런 말하면 그렇지만 찍어가지고 학습시켜서 도움될 수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은 뭐 자기가 막 떠올려가지고 해야 되는데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서술형 같은 경우에는 네 문제가 나오면 두 문제는 맞히게 되고요. 두 문제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맞힐 수 있는 걸 최대한 맞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적화된 전략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저희 얘기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또 지금 보내주고 있는 어머님들 그리고 또 고민하고 있으신 학부모님들 저한테 보내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